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이번에는 굉장히 또 재밌는 그렇습니다. 주제입니다. 전세. 이거 꼭 전세 사는 사람만 들어야 되는 건 아니구나. 집주인도 필요하고. 물론이죠. 그런데 전세라고 하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잖아요. 예. 그러는 바람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나타나는 현상들이 꽤 있어요. 당연히. 네. 은행이 대출 규제에도 잘 안 먹히는 거. 그 대표적이기도 하고. 예. 세입자가 큰 돈을 떼이고 큰 사고를 당하는 일은 외국에는 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집주인들이 사고 당하지. 세입자가 뭐 망가뜨려놓고 도망간다든가. 네. 그걸 배워보겠어요. 네. 이게 좀 길어. 자, 백종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 문제가 있는데 네. 지금 오늘 말씀하신 문제는 세입자가 전세로 들어올 때 우린 보통 이제 확정일자 꽝 받고 네. 자, 이걸로 하여튼 나는 뭐 하여튼 내 거는 보장받았어 네. 라고 하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또 뉴스에도 조금 2년 전부터 전세 사기 많이 나오면서 전세 사기도 있고 뭐 사고도 있습니다만 그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닌 시간이 한 반나절 정도 있다는 거 어느 정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뒤쪽에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해줘요. 예. 뒤쪽에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계약을 미리 하고 예. 중도금 치르고 잔금일이라고 하시죠. 뭐 이사 가는 날이라고 하면 잔금을 치르며 전입 신고를 하고 키를 받아서 동사무 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 도장 받으면 안전한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우선 변제권은 그날의 잔금일에 다음 날 넘어가는 자정, 그러니까 다음 날 0시에 발효가 되거든요. 표를 좀 보고 설명해 예.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표가 있는 것 같네요. 예. 보니까. 이게 기존 대출 절차를 슬라이드로 말씀드린 건데 예. 1월 2일 날 계약하고 2월 10일 날 잔금일인데 네, 오늘 잔금일 날 이제 했어요? 오후에 뭔가 오전이나 오후에 이제 잔금을 주고 인도 전입 확정일자를 임차인은 받으려고 하죠, 보통. 그런데 뭐 굉장히 악의적인 어떤 집주인이 같은 날 미리 작업을 하겠죠. 은행이나 제3자로부터 돈을 꾸기로 하고 요날 전까지는 근저당 설정 등기 안 보이게 날짜를 조절해 가지고 예. 요날 이 정신없는 이사하고 이런 걸 하느라 정신없는 임차인의 어떤 허점을 노려서 이날 근저당 성기 설정되고 돈 받고 양쪽에 돈 받고 튀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은 만약에 잔금일이랑 보통 이사 가는 날 잔금 치르잖아요. 내가 오전에는 전에 살던 집 이삿짐 정리해서 보통 점심 때쯤 해서 이동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루에 다 되는 게 진짜 신기해. 보통 전 국민이 다 맞춰요. 쫙 맞추잖아요. 오전에는 짐 싸고 점심에 싹 이동한다. 네. 그래서 이동해서 잔금 처리하고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딱 받잖아요.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 확정일자 내가 지금 도장 바로 받았는데 그게 발효되는 시점이 그날 밤 12시부터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오후에 공백이 있는 거네요. 네, 쉽게 오후에 말하면 공백이 있는 거죠. 집주인이 이런 사기를 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집주인이 5억짜리 집인데 전세금 3억을 받아. 예. 받을 수 있잖아요. 세입자 그렇죠. 받으면. 그리고 세입자를 받는지 안 받는지는 은행은 몰라요. 네. 그 전까지는 빈집이었을 테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세입자가 들어오는 그날 은행 가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집주인이. 근데 뭐 LTV 뭐 80까지 주면 4억. 조금 짜게 주면 3억. 받아. 은행에서도 3억 받아. 세입자한테도 3억 받아. 그리고 다음 날부터 연락이 안 돼. 튀어. 그런데 은행도 세입자 있는지 몰랐어. 등기부등본에 아무것도 안 나와. 세입자도 나 대출 받은 거 집주인이 몰랐어. 대출 받은 거 몰랐어. 등기부등본에 아무것도 안 나오던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예, 정확한 말씀이고요. 문제네. 예, 그래서 그렇게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도와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의 어떤 대항력 우선 변제권은 그날 자정에부터 발효가 되니까 그럴 때 세입자는 자기 전세금 떼인다. 네, 떼이는 거고 은행이 선순위가 된다. 네, 은행의 근저당권이 질문이 이기는 있습니다. 거죠. 그러면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주잖아요. 나는 점심 때 가서 주민센터 가서 도장 찍었어. 나 전입신고했어. 그러면 그 도장 찍은 거를 네가 전세로 들어왔구나라는 걸 정부가 보증해 줄게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뜻은 그렇죠. 근데 도장 찍어주는 순간부터 하면 되지. 왜 밤 12시까지 그걸 그 공백을 비워놨어요? 네, 그 그게 순간부터 해주면 사실은
도장 찍은 시간이 오후 1시고 네. 대출을 네가 신청한 시간은 오후 2시네. 그럼 1시가 앞서니까 1시 전세자가 선순위자네. 그렇게 결정해 주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게 수십 년 동안 안 되었던 거고요. 그 이유는 나름의 이유는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를 들어 은행이라고 해보죠. 집주인의 대출을 해준 은행은 등기부에 성실하게 기재하고 제대로 권한을 확인해서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라는 보고한 거죠. 예, 보고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수단도 주민등록이라는 굉장히 그 일방적이고 주민센터에 가면 그냥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임차인이 그런 절차가 아니고 등기서류를 다 권한을 준비해서 은행하고 집주인은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은행이든 제3채권자든 이 선의의 이 거래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명분이 하나. 그러니까 은행이 무슨 죄냐? 네. 은행이 무슨 죄냐? 예. 그리고 그 공시 방법도 주민등록은 확인하기가 생각보다는 까다롭습니다. 예. 근데 주민등록 전세 저당권 등기는 어쨌든 간에 약간의 타임렉이 있다지만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예. 공부로. 아, 그러니까 공시 기능이 강하다. 근저당 설정한다고 은행이 했잖냐? 예, 예. 그래서 그거를 학문적으로 이제 물권적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채권인 이 임차인의 보증금보다는 앞서게 이렇게 설계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의 발효 시점을 다음 날 0시로 해놓은 설계가 나름의 이유는 있는 것이죠. 나름의 이유는 그리고 있다. 우리 집주인이 돈 빌리는 건 은행에서만 빌리는 게 아니에요. 사채 내지는 개인 친구한테 지인한테 빌릴 수도 있잖아요. 예. 지인한테 빌리고 네가 우리 집 근저당 설정할게 해줄게. 우리 집 담보로 맡길게라고 하고 빌려도 되는데 그게 몇 시에 했는지가 뭐 친구랑 아니, 집주인이 그런 짜면 거죠. 그만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제 생각에는 뭐 저도 잘 모르지만 그 오후의 시간에 공백이 있잖아요. 지금 리스크의 공백. 예. 전세 세입자가 들어오고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 받건 사채를 받건 채권을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 오후에 공백의 시간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공백의 시간을 누가 더 위험을 감내할 거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지금의 제도는 세입자보다는 돈 빌려준 사람을 일단 그 시간을 좀 더 우선으로 해주자. 그렇습니다. 라는 취지의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런 취지의 제도입니다. 안 그러면 담보를 잡고 돈을 못 빌려주니까. 예. 그렇게 안 그러면 해요. 경제가 돌아가지 그러면 않게 되고. 담보대출이라는 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리고 왜냐하면 나름의 이유도 그렇죠. 공시성이 훨씬 강하고. 그래서 이게 그런- 전세라는 제도만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니 빌려줘도 돼. 기껏해야 세입자 하나 들어오는데 어쩌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전세금을 다 보호해 주니까. 그러니까 돈 빌려준 날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럼 우리는 망하는 건데. 그럼 돈 빌려주고 그 집 가서 은행 직원이 계속 세입자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봐야 되냐? 봐야 네. 되는 상황이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하루 전날까지 세입자가 안 들어왔다는 건 은행 네가 확인해. 그런데 당일날은 그건 은행한테 우선권 줄게. 그렇게 되어 그러니까 그 있는. 공백의 시간은 은행한테 우선권을 준다는 예. 걸로 정리돼 예. 있다. 그 정리돼 있고 그게 나름의 이유는 있다. 네. 다만 2년여 전부터 전세 사기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슬라이드 보시면 예. 뭔가 대책을 이 시스템이 뭔가 허점이 있는 거는 사실이니까 예. 나름의 이유는 있지만 그래서 주택 임대차 등기를 좀 법제화하면 어떻겠느냐. 지금도 쌍방이 합의하면 임대차 등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예. 그런데 합의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의무 조항 같은 걸 좀 넣어서라도 아니면 의무까지는 아니더라도 임차인이 원하면 응하도록 하는 정도의 조항을 넣어보자. 저거는 그러니까 라는? 주택 임대차 등기는 예. 그냥 그 주민센터 가서 도장만 받는 거 말고 그렇습니다. 등기에 아예 전세를 넣자. 예, 예. 리스트에 그렇습니다. 넣자. 예, 넣자는 집주인만 겁니다. 넣지 말고. 예, 공부에 넣자는 거고요. 그리고 박영갑 의원 국토위 의원인데요. 하고 경실련 그리고 일부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고요. 그때 아이디어는 이제 주택 임대차 등기를 의무화하자. 요 표가 되겠는데요. 아까하고 뭐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안 대표나 이 프로가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차 등기를 하게 되면 그 주민등록이라는 약간 불완전한 그리고 등기에 비해서 공시성이 떨어지는 전입신고. 예, 전입신고에 비해서는 음. 등기가 이제 대등한 권리니까 이때는 신청 빠른 위주로 우선 변제권을 주자. 그럼 11시에 주택 임대차 등기 신청을 세입자가 했으면 네. 11시 반에 집주인이 은행 가서 서류 쓰고 하는 은행은 은행 법무사가 12시에 근저당 설정을 하러 가면 네. 여기에 세입자 들어왔네 오늘. 네. 이게 서로 확인이 된다는 거죠. 서로 확인이 되고 그 선으로 우선 변제권을
시간이 빠른 쪽에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어쨌든 등기 시스템으로 돼 있으니 예, 하나의 공부로 돼 있으니 등기에 그냥 이름이 누구 먼저인지만 하면 심플한 기준 아니냐. 예. 그런 논리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등기소 선착순. 예, 등기소 선착순이 그런 되겠습니다. 제도를 운영하면 되지 않느냐. 예.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 장점도 있고 약간 뭐 아쉬운 점도 있는데 좋을 거는 같은데 예. 현실적으로 잘 작동하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것 예, 같아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 장점부터 이렇게 하게 되면 김천일 강남대 교수 주장은 예. 임대차 등기를 의무화하게 되면 집주인의 은행 대출이나 제3자 대출보다 근저당권이 시간만 임대차 등기가 앞서면 예. 대항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안 대표가 말씀하신 반나절의 어떤 공백 이런 것들은 조금 메꿀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신청 시로 하면 신청 등재 즉시로 대항 효력을 인정해주면 그건 공시도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합리성이나 공시성도 있다. 그래서 저걸 법제화하면 은행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예. 은행도 돈 빌려주기 전에 네. 확인해봐라. 임대차 등기가 접수가 들어왔는지 또는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네,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의 공부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제 휴대폰인데 뭐 인터넷 등기소 앱 쓰면 이렇게 등기가 뜨는데 여기에 이제 임대차 등기도 등기가 되면 은행도 그 등기를 볼 수 있고 임차인도 뭐 물론 원래는 더 자주 봐야겠습니다만 예. 근저당 등기 시도에 대해서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예, 그래서 아이디어이고 그렇게 해서 서로 볼 수 있으면 하나의 공부로 공시성이 뭐 드러나지 그건 할수 있을 않느냐라는 것 거고요. 같아요. 그래서 조금 비교를 하고 또 한계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슬라이드 보시면 새로운 이 방식 임대차 등기 의무를 지우는 방식은 약간 번거롭습니다. 그래도 등기이기 때문에 권리관계 서류 임대인한테 받아서 임차인 법무사와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구나. 동의와 어떤 협조, 서류 협조가 필요하죠. 인감증명서나 뭐 그런 거, 권한. 그리고 저 전세 이사 갈 때마다 마치 집 살 때처럼 다 해야 되지. 법무사 수수료 내고 그래야 해야 그렇습니다. 되는 게 그거 꽤 들 것 제일 같은데. 큰 게 비용이겠죠. 비용이 차임의 0.24%라서 그리고 기존 제도는 이제 우리 아시다시피 그냥 잔금날 키 받고 전입신고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확정일자 도장 받는 받으면 거니까 비용은 사실상 왔다 갔다 하는 거 외에는 특별하게는 없죠. 임대차 등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다만 효력이 예. 다음 다음 날 날 자정 넘어갈 자정으로, 예. 그 그러다 보니까 불안전한 대신 비용이 안 들고 싸고요. 여기는 등기를 하는 대신 번거롭고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것도 주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임대인이 예를 들어서 기존 제도는 좋습니다. 비교적 임대인이 막 협조해야 될 게 할 게 없어요. 임차인만 바쁜 거죠. 근데 예. 이 임대차 등기 의무에 협조하게 되면 서류도 줘야죠. 그리고 어쨌든 내 집인데 등기부에 막 임대차 등기가 주렁주렁 이제 몇 년이 지나면 달릴 수가 있죠. 예. 예. 근데 그거는 법제화하면 따라야죠. 따라야죠. 지금도 예. 뭐 2+2년 임대차 보호법 그거 뭐 집주인들이 따르고 싶어서 따릅니까? 네, 예. 법이니까 따르는 거라서 네. 저것도 법적으로 하세요 하면 할 텐데 법적으로 의무화되면 할 텐데 지금은 의무화가 아니니까 사실상 잘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저거는 의무화를 한번 고민해 볼 만은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의 전세 사기의 문제, 그러니까 그 오후의 공백만큼의 시간을 그러니까 지금은 은행들한테나 우선권을 주는 취지는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또 전세 피해자도 생기잖아요. 그 공백 때문에. 네, 예. 그리고 이제 경매 같은 거 낙찰 받으려고 하면 저 안에 세입자 있는지 없는지 가서 초인종 눌러보고 막 그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그래도 불확실하고 하나의 그냥 이제 무조건 일단 저것만 보면 돼. 그 안에 공부 등기만 안에 보면 돼. 에브리띵이 다 나오게 하는 거는 클리어하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장점은 확실히 있는 것 장점과 단점, 비용과 어떤 복잡함 그런 차이가 있고요. 이거는 법무사 보수표인데 이미 설명드렸고 얼마라 보수표 얼마래요? 예,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그 5천만 원 밑으로는 차임이 5천만 원은 안 되겠죠 보통. 그리고 전세니까 뭐 크겠죠. 법무사 별도 수수료는 5천만 원 전에는 21만 원이 상한이고요. 네.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10억짜리 전세나 10억짜리 집을 사면 얼마인 겁니까 그러면? 그러면 95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꽤 꽤 많은 비용과 복잡함이 있는 것이죠. 근데 저거 저 법무사 저 인터넷 찾아보면 그냥 20만 원에 다 해주는 법무사들 되게 많아요. 그래도 있어요. 네, 시장 경제로 그렇게 하는 저거 경우도 표대로 다 주면 바보예요. 이건 상한입니다. 예, 상한이라서
밑으로 받는 거는 가능하고 부르는 건 저렇게 부르고 저거 안 주면 안 해요라는 법무사무님들도 분명히 있는데 아니 그냥 20만 원만 주시면 해요 하는 법무사들도 많아요. 네. 몇십만 원 정도는 든다. 네. 어쨌든. 그래서 장단점은 소개를 드렸고 주택임대차 등기를 하게 되면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 프로도 사전에 아이템 말씀드릴 때 제가 조금 많이 신경을 썼던 대목인데 예. 과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제도가 싸고 편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전세 사기를 생각하지 않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좀 불쾌할 수도 있거든요. 난 그런 생각이 없는데 뭐 등기를 협조해라 뭐 그런 게 좀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서로 어떤 다른 방법으로 확인만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긴 해요. 예, 사실은. 예. 그래서 나온 것이 2년 전부터 나왔던 게 은행 쪽 적어도 은행 사이드에서 예. 주민등록 전산에 접근할 수 있으면 물론 집주인이 동의해야 되는데 예. 임차인의 어떤 전입세대 확인원 같은 걸 전산상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하면 종이떼구나 초인종 누르지 않아도 임차인이 새로 들어오네라는 거를 좀 물론 여러 번 해야 할 수도 있는데 조회해야 할 수도 있는데 실시간으로 알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이 있어서 그걸 구축하는데 몇 년이 걸려서 넉 달 전부터 예. 그게 5대 은행은 가능해졌습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은행 입장에서 예. 이 집에 대출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고객이 와서 혹시 불측에 아까 경매 예를 많이 드셨는데 예. 끼어드는 임차인이 혹시 들어왔는데 내가 모를 수 있잖아요. 예. 은행 입장에서. 그것 때문에 자정으로 해놓은 거죠. 예, 시간을. 예. 그리고 우선권을 받은 건데 예. 임차인이 들어온 애를 실시간으로 은행 5대 은행은 이제 조회해 볼 수 있는 전입신고. 주민센터 전입신고 현황을 5대 예. 은행이 자기 컴퓨터에서 은행원이 할 수 있다. 수시로 조회할 수 있게 구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돈 내주기 전에 예. 세입자 있나 보고 예. 없으면 내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전입신고엔 확정일자 맞은 순간부터 해주면 되겠네 그럼. 그래서 이게 아니 등기라고 하는 게요. 그게 뭐야? 관공서에서 얘가 이 집의 소유자다. 얘가 뭐 임대차 등기는 얘가 전입신고했다. 그걸 써놓는 거잖아요. 네. 누군가가 얘한테 돈 빌려주고 담보 잡았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게 뭐라고 그걸 그렇게 복잡하게 해놔서 개인이 가면 못하고 힘들고 그래서 익숙한 법무사가 해야 되고 돈 내야 되고 이렇게 만드냐는 거죠. 네. 그냥 올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등본 같은 거 떼면 등본에 뭐든 뭐에 주민센터에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센터 전입신고 하잖아요. 네. 그럼 전산으로 하잖아. 전산으로 자만 담는 순간 등기에 주민센터 올라오면 전산과 등기소 전산을 연동시키면 되잖아요. 네. 바로 입력되게. 네. 그리고 은행도 대출을 해주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금감원에서 허가받은 금융회사가 대출을 해준데 담보 잡고 싶다. 그러면 거기서 대출을 해주고 담보 잡으면 대출 나갔음이라고 하면 전산 입력하니까 그 전산 입력이 등기소로 바로 가서 띠리 꽂히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왜 안 되냐는 거죠. 왜 그걸 니들이 서류 띄워와 등기관은 가만히 앉아있고 니 서류 좀 보자. 너 왜 줄서 번호표 뽑아. 아유 퇴근해야 되네. 이러고 있냐고. 물론 전산화되어 있지 않을 때는 그래야 돼요. 당연하지. 일일이 다 손으로 써야 되는 거니까 등기관께서 보셔야 되고 이거 진짜 서류 맞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은 주민센터 컴퓨터와 은행 컴퓨터가 조작되거나 해킹된 것만 아니면 되는데 그 안전도가 등기관이 보는 것보다 불안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인터넷 배킹도 하는 나라에서. 그러니 이걸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예전에 하던 식으로 내가 아쉽지 않으니까 그냥 계속 하던 거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다. 이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 일 다 했네. 이야. 완전 맞는 얘기네. 네, 저도 동감하고요. 예. 다만 이제 지금 소개시켜 드린 게 두 가지잖아요. 어떤 기존대로 하되 뭔가 조회 기능을 좀 개선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과 등기를 다 해서 일치시켜서 모든 정보를 통일시키자라는 두 가지고 장단점이 있는 거잖아요. 제3의 안도 있긴 있습니다.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이게 아직 실현은 안 됐는데 국민통합위원회라고 대통령 직속 기관인데 여기서 작년에 건의를 많이 받아서 전세 사기 이후에 자 등기를 하는 거는 비용이 많이 들고 번잡스러워 2% 말씀처럼 비용도 너무 커. 그리고 기존 제도를 두자니 사고가 좀 나네라고 해서 약간 개선안으로 제3의 안으로 내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주일 전에 사전 신고를 하라는 게 핵심입니다. 나 임차 들어갈 건데 이 집에 일주일 후에 잔금 치르고 물론 한 달 전에 보통 계약을 쓰니까 예상이 가능하죠. 그래서
일주일 전에 잔금 치르 일주일 전에 미리 나 이 집에 들어갈 거예요라고 예정 임차인이 신고를 하면 그럼 예. 뭐가 좋아요? 그리고 그거 실제로 그날 잔금 치르고 예정대로 행동을 들어갔다. 하면 예. 여기 표를 한번 보시죠. 대항력을 계속 우리가 얘기했던 그날 밤에서 다음날 넘어가는 자정이 아니고 예. 약간 앞으로 당겨서 그 잔금날 새벽 한 0시 땡겨서 땡겨서. 그날부터 한 걸로 네. 친다. 네, 그날부터 아. 한 걸로 물론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주택임대보호법. 아. 그렇게 조항을 고쳐서 임차인을 좀 두텁게 보호하자라는 안을 냈습니다. 말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전 신고가 있으면 얘는 들어갈 애로 예상되니까. 예상되고 은행 같은 데서는 은행도 여러 가지 충분히 워닝은 볼 수 있지 워닝을 않냐. 볼수 사전 있죠. 신고한 걸 어딘가에다가 등기처럼 기록한다는 거죠. 네. 사전 전입 신고 뭐 이런 예비 네, 네. 전입 신고 이런 걸 두라는 거죠. 예. 아, 저것도 말은 그러면 되네. 공시가 되고 진짜 일 어렵게 은행이나 사적 채권자가 예. 이 집에 임차인이 들어올 예정이네라고 알 수 있다는 일 거죠. 어렵게 아, 해. 예. 일 어렵게. 취지는 해. 알겠어요. 네, 취지는 이렇습니다. 제3의 아닌데 그래서 이런 거를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조금 미지근해요. 예. 이 안에 대해서. 왜냐하면 법무부는 소급표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고. 걱정이고. 진짜 왜냐하면 공무원들 가장 많이 하는 단어가 나오네. 검토 중. 네. 중장기과제. 법무부는 용역을 맡겨놨고 그것을 토대로 검토 중이라는 거고요. 그렇게 국민통합위원회 회신을 줬고 국토교통부는 이 표현은 제가 볼 때는 거의 하기 힘들다에 가까운 것 같은데 네. 중장기 과제로 검토 중이다라고 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하겠다는 뜻이죠. 안 하겠다는 뜻이네. 그래서 이 안은 그 임차인을 보호하고 싶다는 어떤 기존 비용을 덜 들이면서도 보호하고 싶다는 그 취지는 알겠는데 딱 저거는 어렵게 한다. 일 어렵게 해. 안 한다고 하면 그럼 임차인은 보호 안 한다는 뜻입니까?처럼 느껴지니까. 네. 제가 이렇게. 제 4의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 4의 안은 네. 1번 음. 은행은 네. 대출을 신청하면 사실은 뭐 심사를 며칠 전부터는 해요. 네. 하는데 근저당 설정을 하는 날 다음 날 입금을 해줘라. 아 다음 날요. 어. 플러스 원. 어. 네. 네. 근저당 설정을 월요일 날 했으면 화요일 날 입금해줘라. 음. 그래서 세입자가 적어도 월요일 날 들어오면 월요일 날 자정에 근저당 설정을 했네? 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게 해줘라. 그럼 다음날 은행 가서 얘 돈 주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거는. 예. 신고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세입자는 화요일 날 이사 갈 거면 전입 신고를 월요일 날 해라. 네. 안 살지만 하루 전 예비 전입 신고도 하라면서요 저렇게. 저거랑 예, 예. 비슷한 컨셉이네. 어, 약간 그냥 둘 다. 하루 약간 전에 비슷하네.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끝내라. 네. 물론 효력은 그 다음 날부터 작동하지만 그렇게 해놓으면 은행이 또는 누군가가 돈 빌려줄 때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저는 이 안보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안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전입 신고하면 그 자동으로 등기로 올라가는. 아니 물론 그 안이 훨씬 심플한 것 그 같다. 2% 안은 어. 가장 정확하고 심플하지만 어. 또 전산 연결하고 하려면 또 엔비디아 칩 사와야 되고 네. 뭐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닌가? 그 칩은 필요 없나? 근데 제 4의 HBM 써야 안에 되고 2%가 말씀하신 근저당 설정 다음 날 D+1에 대출금을 주는 것도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안정성이 있을 것 은행 같고. 입장에서는 예, 그럼. 은행도 좋고 임차인도 이런 그렇지. 근저당이 있었어라고 알 수 있고. 그럼. 그 아이디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전입 신고를 하루 전에 하는 거는 한다는 약간 거는 실체하고 덜 맞아서 그거는 그러니까 전입 신고라는 걸 전입 예정 신고라고 우리가 컨셉으로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아까 전 그거는 비슷하네. 정보 안 하고 비슷한 그래. 컨셉이네요. 그래. 그러니까 사전- 이사하는 사전 날 신고. 이사하는 날 바로 가서 뭐 저 바빠 죽겠는데 종사무소 달려가게 하지 말고 네, 예. 전입 예정 신고라는 걸 받아라 그러면. 네. 그럼 계약금 낼 때 하면 되잖아. 계약금 낼 때 나 매달 며칠부로 나는 전입 신고할 예정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하면 되잖아. 뭐 그렇게 하든 어떻게 하든 여기 효력은 그날 자정에 발생하든 말든 관계 없는데 그날 벌어지는 이런 이상한 사기만 막으면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라고 좀 전해주세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거 가지고 아직도 고민해야 됩니까? 힘들다 힘들어. 참. 그러니까 이제 법무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어. 그거 하자고 하잖아요. 그럼 임대차 등기라는 걸 하자. 좋은 아이디어인데 법무사님들 수수료 받아가는 조금. 게임이니까. 그러니까 등기에 일원화하자는 컨셉은 매우 좋은 것 같은데 네. 그거를 하는 방법을 좀 편리하게 하는 것까지 이왕하면 같이 고민하면 해줘라 좋겠다. 좀. 네. 아니 그래서 네. 진짜 이거는 합시다. 전산으로 연결하든 하고 이거 안 하면 계엄을 선포해서
이거 하기. 계엄 그 뭡니까 그 초안에 비상경제수권법? 우리도 미국처럼 그런 걸 써봐요. 그래서 사실 저도 계약을 몇 번 했고 앞으로도 전세 계약을 할 예정인데 전셋집을 옮겨야 될 수요가 있어서 많은 공부가 된 것 같고 이게 그 반나절의 어떤 공백을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비용은 최소화하면서 국민 편의는 있게 또 임차인 보호는 하면서 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제 4의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프로가 말씀하신. 네. 하루 전 전입 신고, 하루 후 대출금 입금. 예. 네, 백종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